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사상의학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아자위심과 아자위신이 만병을 초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자위심이란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아자위신이란 내 몸이 편한 대로 그냥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상대 배려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한 인간의 어리석고 불추함으로 이어져 고질병이 된다는 게 바로 이재마 선생의 질병관입니다. 체질별로 좋은 음식을 제대로 안 가려 먹어서 병이 온다는 세간에 잘못 알려진 사상의학과는 많이 다르죠.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 없이 나 혼자 편하자고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놓으면 일단은 편합니다. 하지만 옆 사람이 차를 넣기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겠죠. 결국 옆 차 문을 열려면 문콕을 하게 되고 내 차에도 생활 기스가 안 날 수 없겠죠. 배려가 부족했던 나의 행동은 결국은 나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 대가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마 선생은 이런 아자위신과 아자위심이 인간의 고질병을 만드는데도 크게 관여된다고 본 겁니다. 오늘도 환자 사례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면증과 전신 관절 통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왜 잠이 안 오는가 분석해 봤더니 남편의 과도한 부부관계 요구가 원인이었습니다. 아내인 A씨가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남편은 젊어서부터 막무가내로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시도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내의 몸이 어떨지 강간당하는 것 같다는 아내의 호소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A씨 남편은 밖에서 딴 여자와 불륜을 하는 남자들도 많은데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서 한 우물만 파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냐라며 도리어 화를 낸다는 겁니다. 남성은 성적 충동만으로도 바로 성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교통을 비롯해 부부관계를 하고 나도 몸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A씨는 얼마 전부터는 잠도 못 자고 또 잠을 못 자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버럭 화를 내는 통에 A씨의 마음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근데 A씨의 남편은 이제 본인이 직접 수소문해서 좋다는 한의원에 아내를 계속 데리고 다니며 빨리 낫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배려심일까요? 자상한 성격으로 갑자기 바뀐 걸까요? 아내의 몸이 빨리 회복되어야 부부관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아내는 이 마음을 못 느낄까요? 그래서 A씨의 불면증이 이상하게도 더 잘 낫지를 않는 겁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온몸이 자꾸 더 아팠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왜일까요? 온몸이 계속 아파버려야 그토록 싫은 부부관계를 계속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 보약도 지어주고 아내만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내 아내는 내 마음도 내 노력도 몰라주고 저렇게 뚱해서 맨날 아프다고만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도리어 억울해합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과 배려가 자기 몸과 마음이 편한 대로만 가려고 하는 아자위신과 아자위심임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학교 등교 거부증 때문에 내원한 중학생 B 양입니다. 한 이틀 학교를 가면 그 다음 날은 석연찮은 여러 이유들을 대며 학교에 지각하거나 안 가버립니다. 겨우 갔다가도 몸이 아프다며 양호실에 있다가 조퇴를 해버립니다. 그동안 달래고 얼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나아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업 일수가 모자라 몇 번만 더 결석하면 진급을 못한다는 담임선생님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엄마가 더 속이 타고 화병이 났습니다. 지금껏 아이를 위해서 학원 정보 수집하려고 이 엄마 저 엄마 다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어렵게 없다는 학원 자리도 간신히 찾아서 만들어주고, 가외도 차분한 아이와 짝을 맞춰주려고 애를 쓰며 이런 식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며 키웠는데 딸은 이제 학교조차도 안 가고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너를 위해 좋은 것만 다 해줬는데 엄마의 이런 마음을 10분의 1도 몰라주냐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 자신이 지금껏 배려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B양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달랐습니다. 정작 B양이 해보고 싶었던, 원했던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해보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가 있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지금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매번 일축해버린 겁니다. 일상의 사소한 행동이나 옷 입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엄마는 자신이 딸보다 더 잘 알고 자신이 더 딸을 위한다는 자기 오름대로만 개입해 온 겁니다. B양은 한마디로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처럼 일종의 벼랑끝 외교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B양도 엄마도 모두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긍심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은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되니 엄마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 그대로 자식은 그냥 따라와만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런 심리가 강한데도 소음인 스스로는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적죠. 왜냐하면 소음인의 머릿속에는 내 결론이 옳은 건데 왜 이걸 타협하고 양보해야 하나? 이걸 양보하면 이건 아이를 망치는 걸 부모로서 내버려 두자는 것 아니냐라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B양이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엄마는 엄마 식대로만 몰아붙여 온 겁니다. 하지만 B양도 소음인인지라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가겠다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부모한테 가장 위협적인 카드겠죠. 단순히 학교가 싫다, 공부가 싫다가 아닌 겁니다. 그동안 엄마와의 소통 방식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 자신만의 옳고 그름이라는 틀 속에서 엄마 자신이 하고픈 대로, 즉 아자위심과 아자위신 속에서만 살아왔던 겁니다. 물론 엄마의 해석 방식은 그걸 자식에 대한 무한한 희생이자 배려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A씨 남편의 일방적 부부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건 힘센 엄마가 하고픈 대로만 하는 것뿐입니다. 소음인인 딸 B양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엄마는 그냥 맞춰주고 따라와주는 걸 배려라고 또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엄마는 지금껏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배려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엄마는
지금껏 너만 바라보며 너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게 됩니다. 결국 아이도 엄마도 모두 화병이 나버린 겁니다. 이처럼 소민의 사고에는 내가 좋고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거나 혹은 상대방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와 주는 걸 잘 배려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해주면 소민 자신은 희생하는 것이고 상대는 응당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사례는 태어민이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20대 C양은 도서관에서 책만 보면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려져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강박증 때문에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공부하던 중에 힘들어서 잠시 동성애자가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때마침 부모님이 갑자기 귀가를 해서 C양은 얼른 보던 영화를 꺼버렸답니다. 부모님이 뭐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공부하고 있었다라며 거짓말을 한 것이 지금까지도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도 고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라서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강박증은 불안장애이고 불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C양에게는 왜 강박증이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서 필요했었던 걸까요? C양은 강박증이 빨리 나아야 공부에 집중할 텐데 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고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이 강한 겁니다. 아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C양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답니다. 근데 부모님 두 분이 다 공무원이다 보니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고 한 겁니다. C양도 처음에는 선뜻 동의했습니다. 부모님 말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여겼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공부를 해도 합격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말도 못하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참아주는 것을 태어민인 C양은 배려라고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좋은 걸 권했고 C양도 별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죠. 정작 C양의 마음속 깊은 곳 내면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 부모님도 C양 자신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모르고 지낼 수 있을까요? 태어민들은 때로는 30년, 40년을 모르고 참고 지내다가 노년기가 되어서야 그 억울함이 엉뚱한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내 적성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못한 데는 태어민의 지나친 참을성과 무모한 배려가 한 몫을 한 겁니다. 태어민은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걸 배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소민과는 많이 다르죠. C양은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에도 맞춰주고 싶고 그러자니 내가 정말 적성에도 안 맞고 능력도 안 되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매일같이 붙잡고 말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 진퇴양난이 되는 겁니다. 오직 C양의 무의식에서만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부모 요구에만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야 하나라고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 자체도 또다시 불편해서 그 생각조차 억압하고 참아버리는 겁니다. 대신 이런 욕구 불만을 엉뚱한
동성애자 강박증으로 표출시켜 왔던 겁니다. 진짜 동성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C양이 부모에 대한 배려라고 착각해온 건 역시 진정한 배려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타고난 대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저 상대에게 맞춰줘 버리고 끌려다니면서 엉뚱한 방향으로만 표현해 온 겁니다. 이처럼 배려라는 같은 단어를 놓고도 각자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태음이는 무조건 참고 마냥 기다리는 걸 배려라고 여깁니다. 반면 소음이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옳은 방식대로 상대를 끌어와 놓고선 이 모든 게 옳은 일이고 좋은 일로 배려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타고난 성정대로, 즉 자기 편한 방식대로만 배려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도 상대도 모두 병들기 쉽다는 것이 바로 아자위심과 아자위신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